저는 더서울병원의 이승환 원장이고요. 여기 환자분들도 계신데, 저희 병원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주로 이제 서울대학교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 의료진으로 구성이 돼 있고, 관절 쪽, 그러니까 무릎이나 어깨, 그다음에 척추, 제가 하고 있는 손, 발, 수부, 족부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손 저림 증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우리가 이제 손이 저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가끔 이 진료 많이 하고 나면 손 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손 저림에 대해서, 특히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손목 터널 증후군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들어서 알고 계신 일반적인 상식들이 있는데, 근데 오해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오해가, 내가 손목이 아프면 손목 터널 증후군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흔한 오해가 되겠습니다. 사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목이 아픈 병은 아니고 손끝이 저린 병이에요. 원인이 손목에 있기 때문에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고, 사실 증상은 손목이 아프기보다는 대부분 손이 저린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상당히 흔한 질환이고, 수술까지 이어지는 심한 손목 터널 증후군도 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냥 간단하게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이런 손목 터널 증후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머님들께서 김장하시잖아요. 김장하고 나면 여기저기 이제 병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김장 후에 손 저리고 이렇게 해서 병원 많이 오시거든요. 김장철 되면은. 그런 식으로 손을 많이 사용해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오는 손목 터널 증후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 질환 자체가 많이 진행해서 늘 손이 절절절 이제 끓고 고통스럽고, 이렇게 해서 이제 병원 수술 단계가 돼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손목 터널 증후군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게 손목 터널, 우리 누구나 이 손목에 가지고 있는 손목 터널의 모양인데요. 보시면은 양쪽, 그리고 아래쪽은 이렇게 뼈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이 윗부분은 인대, 횡수근 인대라고 하는 인대가 덮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를 보면 힘줄, 보통 우리가 이제 근육에서 연결되는 게 힘줄인데, 힘줄이 9개가 있고 신경이 1개가 있어요. 이 신경이 보통 우리가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중요한 신경인데, 이 터널이라고 하는 구조 안에 이렇게 9개의 힘줄과 1개의 신경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생기냐면, 이 젊었을 때는 잘 생기지 않아요. 근데 특히 중년 이후 여성분들한테 흔한 병이 되겠는데, 이 횡수근 인대라고 하는 인대가 점점 두꺼워져요. 처음에는 1mm, 2mm 정도 되는 가느다란 막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하면서 이게 5mm, 6mm 되게 두꺼워집니다. 그리고 아주 뻣뻣해져요. 딱딱한 조직으로 바뀐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 구조에서 뼈로 이루어진 세 면은 바뀌지가 않는데, 이 천정에 해당하는 횡수근 인대가 두꺼워지니까 그 결과로 이 내부에 있는 면적이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 면적이 줄어들면 9개의 힘줄과 이 1개의 신경이 받는 압력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힘줄도 누리고 신경도 누리죠. 하지만 힘줄은 우리가 굉장히 뻣뻣한 조직이에요. 강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 속담에 고집이 쇠심줄 같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할 만큼 힘줄은 딱딱하고 견고한 조직이기 때문에 면적이 좁아져도 견뎌요. 하지만 이 신경, 이 하나의 신경,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은 우리 몸에서 가장 연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지면 바짝 누리게 됩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횡수근 인대가 두꺼워지고, 그 결과로 손목 터널 안의 면적이 감소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신경이 피할 곳이 없이 그냥 바짝 누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때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정상인의 경우에는 신경이 이렇게 동글동글한데, 이렇게 신경 납작하게 누려 있으신 분들, 이 초음파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렇게 신경이 납작하게 누려 있어요. 누구나 이런 변화를 이제 조금씩 경험하는데, 특히 여성분들, 중년 이후에 이런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죠. 이렇게 변화가 나타나게 되면
이 신경이 눌림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손 저린 증상이에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손이 저린 증상. 더 진행을 하게 되면은 손의 감각이 남의 손같이 이렇게 둔해질 수 있고요. 얼음을 만지는 것 같이 얼얼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밤에 이 증상이 심해서 잠을 깨고 그렇게 해서 막 손을 털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대표적인 손목 터널 증후군의 증상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이 엄지손가락 밑에 여기 보면 도톰한 근육이 있어요. 그래서 1번하고 5번 손가락을 이렇게 모아서 힘을 딱 주게 되면 이 엄지손가락 밑에 이 부분이 계란알같이 통통하게 만져지십니다. 만져보세요 한번 다들. 그래서 통통하고 탄력이 있게 이렇게 볼록 나와 있어야 되는데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많이 진행을 해서 이 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2차적으로 이 근육까지 이제 마비가 오기 시작하면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부분이 몰캉몰캉 이렇게 들어가거나 힘이 없거나 아니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아예 함몰되어 있거나 이런 변화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쥐었을 때 이 근육 부분이 쏙 들어가 있는 소견이 보인다. 이거는 뭐 급하게 수술하셔야 되는 소견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지까지 가지 않아도 뭐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손으로 할 때 힘이 떨어지는 느낌이 든다거나 뭐 이런 소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진단할 때는 뭐 이런 검사 저런 검사 해봐서 초음파도 할 수 있고 근전도도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이 의사하고 이렇게 증상을 몇 번 문답을 해보면 아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다라는 걸 쉽게 이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나 신경 검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대표적인 거는 이 정중신경이라고 하는 게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손가락 절반까지의 감각을 담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 저림이 요 네 손가락에는 좀 느껴지지만 5번째 손가락은 그다지 저리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 영락 없이 정중신경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임상에서는 그 구분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손이 다 저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세요. 근데 어쨌거나 좀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한다면 요 1, 2, 3, 4는 저린데 5번째는 좀 덜 저린다 아니면 안 저리다 이렇게 하면은 뭐 이거는 영락 없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외에 뭐 감각이 저하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육이 함몰되는 소견이 있으면은 뭐 쉽게 진단이 가능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검사법이 요 그림을 보시는 것과 같이 양쪽 손목을 마주대고 이렇게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한 30초 정도 한번 잡고 있어 보세요. 그래서 30초 정도 지났을 때 아무 증상이 없으면 손목 터널 증후군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이렇게 하고 한 30초 1분 있었더니 손끝이 조금 저릿저릿하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서 이것도 쉽게 우리가 자가 검사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1번, 5번 손가락 모아서 힘을 딱 줬을 때 요 계단같이 뻘럭 나와 있는 요 근육, 이 무지구근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이 튼실하지 않고 이렇게 쏙 들어가 있거나 마당마당하게 탄력이 빠져 있으면 그것도 뭐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런 단계까지 가 있으면 상당히 진행된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의심이 됐을 때 단계를 평가하거나 진단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경검사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치료할 때 두 가지를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돼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이 내 손 저림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맞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 저린 이유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이건 저리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치료했을 때 진단이 잘못되면 치료 결과가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손 저림의 원인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 진단을 정확하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 판단해야 되는 거는 손목 터널 증후군 단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인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어도 이게 초기 단계인지 중간 단계인지 아니면 아주 진행한 단계인지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이 정형외과 전문의와 좀 같이 잘 상의해 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게 정말 손목 터널 증후군이 맞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 수 있는데 우리가 손 저림 원인이
결국 신경이 눌려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혈액순환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근데 신경은 이 머리에서 출발해서 목을 거쳐서 요 어깨를 거쳐서 팔꿈치, 손목, 손끝까지 이렇게 쭉 연결된 그런 전선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누릴 수 있는 곳이 목에서 누릴 수도 있고 어깨에서 누릴 수도 있고 팔꿈치나 손목 모두 다 누릴 수가 있어요. 물론 빈도로 본다면 손목에서 누리는 경우 제일 많지만 목 디스크가 있어도 손저림으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서 잘 감별해야 되고, 그 외에 그냥 당뇨 때문에 손이 저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갑상선 질환이나 이런 내과 질환의 한 증상으로서 손이 저리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저림의 원인이 손목 터널 증후군의 결과가 확실한지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근데 제 경험으로 보면 역시 손목 터널의 빈도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손저림의 경우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아주 흔하기는 해요. 하지만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다. 요거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은 열심히 치료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손목 터널 증후군의 단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크게 보면은 세 단계 정도로 이제 구분합니다. 경도인지, 중간 단계인지, 아니면 아주 진행성인지. 이걸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경도의 손목 터널 증후군인데 서둘러서 수술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초기 단계이고 누림이 심하지 않은데 너무 서둘러서 수술할 필요도 없고 보존적 치료해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경도인 경우에는 일단 이제 수술을 좀 보류하게 되죠. 반면에 이제 진행성인 경우에는 그거는 절대로 자연적 회복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더 나빠지고 마비가 오고 근육이 위축이 되고 그래서 영구적인 장애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한 경우에는 당연히 서둘러서 수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금 손목 터널 증후군의 단계가 초기, 중기, 말기 어느 단계에 속하는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환자분들께서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고 이제 정형외과 전문의가 상태를 보고 이런 걸 이제 판단을 해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라고 한다면 약이나 주사 이런 걸 치료를 하게 되고 진행을 하게 되면 수술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일단 검사를 해보면 알지만 검사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 진행한 손목 터널 증후군이냐 요거를 어떨 때 의심해야 되느냐 몇 가지 이제 포인트들이 있는데 일단 증상이 아주 만성인 경우에 나는 지난주부터 저려 2주 전부터 저려요 이런 거 말고 나는 저린 지가 한 반년 됐습니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상당히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고 물론 직업적인 원인이나 이런 게 작용했을 수도 있지만 신경이 상당히 누져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상이 좀 심한 경우 대표적인 게 밤에 자다가 잠에서 깨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 일단 좀 심하게 누져 있다는 의심을 하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엄지 손가락 밑에 있는 근육의 위축이 함몰이 생겼다라고 하면 그거 역시 상당히 진행한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한 단계가 아니고 비교적 초기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이제 몇 가지 치료 방법들 보존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치료 방법들이 있는데 비수술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가장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건 손을 아껴 쓰시는 거예요. 손을 아껴 쓰는 거. 왜 아까 제가 김장 증후군 말씀드렸잖아요. 김장하고 나면 이게 왜 손이 많이 저리냐면 손을 김장 때 이제 신나게 쓰신단 말이죠. 그게 막 열심히 쓰시다 보면은 그 손목 터널 안에 있는 힘줄들에 이제 염증이 생기고 퉁퉁 부어오릅니다. 그러면은 힘줄이 이렇게 부어오르게 되면 가뜩이나 좁아져 있는 손목 터널이 더 압력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신경이 정말 바짝 눌리는 거예요. 그럼 증상이 악화되겠죠. 결국 손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손목 터널에 이 압력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증상이 더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 교정이라는 것은 결국 손을 좀 덜 쓰시라 이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즘에 할 수 있는 거는 설거지 대신에 식기세척기 좀 쓰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손빨래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청소도 그냥 로봇 청소기 간혹 가능하면 쓰시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 하루 이틀 조심해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생활습관이나 주변 환경을 조금 개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칭 방법이 있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에서 하는 스트레칭 방법은 나중에 이제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오면 거기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먼저 이렇게 손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쫙 펴보시고 네, 옆에서 보시고 이렇게 기역자로 구부리시고요.
네, 기역자로 딱 구부리시고 이것을 다시 이렇게 갈퀴 모양으로 바꾸시고 갈퀴 모양으로 그 다음에 주먹을 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쫙 폈다가 기역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갈퀴 모양을 만들었다가 주먹을 완전히 쥐는 이 동작. 이거는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이렇게 열심히 해주게 되면은 신경과 주변 조직들, 특히 힘줄 같은 이런 염증성 조직들과의 어떤 유착을 막아줄 수 있어서 증상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가끔 이렇게 스트레칭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이제 보조기 같은 거 좀 착용하실 수가 있고, 또 약물요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먹는 약인데 먹는 약으로 도움이 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뭐 누구한테나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 특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신 경우에는 약물요법으로 어떤 개선을 보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치료 방법 주사예요. 주사. 손목 터널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과 힘줄이 있죠. 그래서 주사를 이용해서 스테로이드 같은 주사를, 그 소염 주사를 그 부분에 이렇게 놓게 되면 그 근방에 있는 염증 물질이 감소하고 염증이 감소하면서 증상이 좀 편해지세요. 그래서 주사요법은 저도 흔하게 하고 좋은 치료 방법이지만,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다. 왜냐하면 주사를 맞는다고 해서 손목 터널이 다시 넓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완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주사 맞는 건 좋습니다. 너무 습관성으로 맞지만 않는다면 손목 터널 주사 맞는 거는 좋아요. 근데 반드시 주사 맞을 때 초음파로 보면서 맞으셔야 돼요. 뭐 다른 통증 의학과나 뭐 한의원도 마찬가지, 침 맞으라고 하는 거 다 하셔도 되는데, 이거를 보지 않고 외부에서 이렇게 주사 바늘이나 침을 찔렀을 때 이게 잘못하면 신경을 찌른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신경 손상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정말 운이 안 좋으면 누구한테나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긴 신경 손상은 자연 회복이 되기도 하지만 영구적으로 신경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로이드나 이런 주사를 맞을 때에는 반드시 초음파로 신경 위치 확인하고 맞아야 됩니다. 어떤 의사가 그냥 대략적으로 놓는다고 하면 그냥 나는 초음파로 확인하고 맞고 싶다 이렇게 요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해서 신경을 다치게 되면 이건 영구적인 손상입니다. 그러니까 주사는 맞으셔도 좋은데 너무 습관성으로 맞으시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신경 위치를 반드시 확인하고 맞으셔야 된다. 이 두 가지는 꼭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술은 왜 필요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손목 터널의 이 천정에 해당하는 인대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두꺼워진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문제는 두꺼워진 게 다시 얇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두꺼워지면 그걸로 끝입니다. 점점점 두꺼워지고 딱딱해지지만 그게 다시 얇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어떻게 보면은 자연 치유가 되는 병은 아니죠. 그냥 이 소인을 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증상이 심해지면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두꺼워진 인대를 터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대가 신경하고 힘줄을 꽉 누르고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가위나 칼을 이용해서 탁 터주게 되면 안에 있는 신경하고 힘줄이 이제 해방이 되는 거죠. 이게 이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의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결과가 좋은 수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수술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횡수근 인대 아래에서 꽉 눌려 있는 신경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횡수근 인대라고 하는 인대를 이렇게 쫙 잘라주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 정형외과에서 여러 가지 수술을 하는데 그 중에서 수술 결과가 아주 좋은, 꾸준하게 좋은 수술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수술이 있고, 수술 결과가 조금 안 좋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 손목 터널 증후군의 수술은 결과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성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사실 이 수술을 그렇게 막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조기에 좀 시행을 받으셔도 뭐 삶의 질 면에서도 그렇고 회복을 좀 빨리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수술 시기를 좀 빨리 가지고 가셔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술 후 만족도는 80% 이상 수술 결과에 만족한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고, 특히 손이 저린 증상만 있는 경우에는 빨리 좋아집니다. 그런데 손의 감각이 떨어지거나 힘이 빠지는 이런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회복이 늦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손 저림에서 신경 증상이 너무 더 진행하기 전에 어느 정도 이걸 수술해주고 개선을 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뭘 의미하냐면 단계를 나눴을 때 우리가 보통 0에서 6까지 이렇게 세분화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의 단계를 보고 수술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가 연구를 해봤더니, 수술 결과가 제일 환자가 만족스러웠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중간 단계예요. 중간 단계. 중간 단계라고 하는 거는 감각은 절절절 끌고 저린 느낌은 있지만 마비가 오거나 감각 저하까지는 아직 오지 않은 그 단계 때 제일 만족도가 높았고요. 근데 너무 초기에 수술에서는 오히려 만족도는 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초기에는 불편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도 크게 좋아졌다는 느낌은 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또 반면에 너무 진행해서 수술하는 경우에도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경이 이미 많이 손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이 좋아지는 게 한계가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너무 진행해서 수술하는 경우도 만족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뭐냐면 중간 단계에서 수술을 하는 게 좋다. 중간 단계보다 조금 이르거나 중간 단계 정도에서 수술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걸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병원에 오시면은 제가 이제 그런 걸 판단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최적의 결국 손목 터널 증후군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어느 시점에선가는 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그 시기를 최적의 시점을 잘 파악을 해서 수술 받으셔야 좋은 결과를 가져가실 수가 있고, 그 시기를 너무 놓치거나 너무 서둘러서 수술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 조금 정리해 보면 손저림의 원인은 대단히 많고 그 가운데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가장 흔한 원인이지만 다른 원인에 의해서 손이 저릴 수도 있다는 거 좀 알고 계시고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 기본적으로 진행하는 병이고 초기에는 약이나 주사나 휴식 이런 것으로 어느 정도 증상을 조절할 수 있지만 어느 단계 이상 진행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적당한 시점에 타이밍에 수술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요거는 꼭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손목 터널 증후군은 워낙에 흔한 병이어서 아마 여기 모여 계신 어머님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의 흔한 병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살면서 이 손저림을 한 번 정도는 누구나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 그 증상이 본인한테 없어도 아마 가족 중에서 혹은 친구분들 중에서 비슷한 연배의 여성분들이라면은 아마 주변에서 환자를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기본 상식 가지고 계시면 주변 분들, 본인 건강과 주변 분들 그런 건강을 챙기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해 드렸고요. 마무리하고, 혹시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궁금하신 부분 이런 거 있으면은 저희 병원에 이제 병원 공용 카카오톡이 있어서 거기서 다양한 질문 받고 있으니까 그쪽 통해서 이제 질문 주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확인해서 답변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